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탄소 중립 2050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그 에너지 절약의 어떤 한 일환으로서 전기 분야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어떤 증설 부분과 나머지 발전원은 LNG나 석탄은 좀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해서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이렇게 산업 현장이나 모든 건물에서 에너지 절약을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그 운영 단계까지 고려를 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현한다면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은 뭐 건축 부분, 건축 설비 부분, 전기 부분, 여러 가지 냉난방,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는 전기 엔지니어로서 전기 분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첫째, 아몰포스 변압기에 아몰포스 철심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이것은 기존의 규소광판 대신에 척진 철심을 아몰포스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변압기 손실의 고정손은 두 가지로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 손으로 둘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손실이 절약이 됩니다. 이 아몰포스 재료는 BH 곡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개의 세기를 늘려도 이 자석 밀도가 최대 자석 밀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기존 규소 광판에 비해서 이 낮은 구역에서 최대 자석 밀도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소 광판에 비해서 면적이 작습니다. BH 곡선의 면적이 작다는 의미는 자석 밀도가 낮음으로써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손은 시그마 FT BM 최대 자석 밀도 1.6배입니다. 그래서 아몰포스가 이 자석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히스테리시스 손이 낮아지는 형태고, 또 와류손도 주파수와 그 철판의 철판의 어떤 두께, 그 다음에 자석 밀도도 낮아지니까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에디 커런트도 이 손실도 줄어드는 효과죠. 그래서 이 아몰포스 변압기, 고효율 변압기의 예를 들면 실제로 950kW 변압기 교체 공사를 할 때 표준 효율 변압기와 고효율 변압기 차이의 명파를 보면 제가 사진도 찍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작회사마다 다른데 대략 98%와 99% 사이입니다. 1% 차이가 나요. 근데 이 1%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표준 효율 변압기 98점 얼마고 고효율 변압기 99점 얼마인데 1%면 이 단위가 와트입니다. 와트씩 이 히스테리스손 와류손의 단위가 와트시가 아니고 와트예요. 와트이기 때문에 950kW 950kW 변압기의 효율 차이가 1%라고 봤을 때 9.5kW입니다. 근데 이 9.5kW는 고정손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1차측 전원만 투입이 된다면
5일 내내 운전이 되는 그 손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9.5kW짜리 히터를 365일 쉬지 않고 켜놓는 거랑 똑같은 손실이 됩니다. 그럼 9.5kW 이 손실을 24시간 곱하고 360일을 곱해서 그 다음에 킬로와트 시당 180원 정도 적용을 해보면 그게 1년 동안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1,500만 원이라는 돈은 950kW의 고효율 변압기 가격 여기 표준의 1.5배 정도 되니까 얼추 1년 안에 다 그 원가를 뽑고도 남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변압기 보통 한 대 30년 쓴다고 봤을 때 엄청난 에너지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죠. 이거를 실제로 변압기 값이 1.5배 비싸다고 해서 공사를 싸게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전관리자들이 조금 안내를 하셔가지고 사업주들한테 이렇게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변압기 신규 공사 및 교체 공사, 증설 공사 할 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배전 방식. 배전 방식에서 다른 조건을 다 갖다가 놓고 봤을 때 단상 2선식이 전력 손실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삼상 3선식, 단상 3선식,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인데 우리가 보통 그 동력 부하 설계하는 간선 배전 방식을 보면 삼상 4선식 220, 380 그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중정선을 가진 그런 배전 방식을 흔히 많이 쓰죠. 단상 2선식보다. 예를 들어 그 10kW짜리 단상 2타 세대를 배선을 하는데 단상 2선식으로 하는 경우와 삼상 4선식으로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합이 따지면 30kW인데 이거를 단상 2선식으로 해버리면 30kW의 그 일선당 그 전류가 얼마냐면 135A가 됩니다. 근데 삼상 4선식에서는 45A예요. 일선당 그 부하 전류가 딱 3배가 차이 납니다. 삼상 4선식보다 단상 2선식이 3배 정도 부하 전류를 같은 용량에서 3배 정도의 부하 전류를 흐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단상 2선식의 전선 굵기 이는 얼마냐면 허용전류표를 봤을 때 35스키아는 돼야 됩니다. 35스키아. 두 가닥이면 전선 소요량은 70스키아입니다. 70스키아. 70. 근데 삼상 4선식에서는 한 가닥당 10스퀘어면 됩니다. 10스퀘어. 10스퀘어면 되고, 총 4가닥이니까, 삼상 4선식이니까, 40스퀘어면 됩니다. 40스퀘어. 여기 70스퀘어. 두 가닥, 여기 4가닥. 이렇게 전선 소요량이 거의 70대 40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이 단상 2선식이 전선 소요량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거를 저스트하게 설계를 했을 때 이 전력 손실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단상 2선식이 똑같은 부하를 놓고 봐도. 그리고 이 전력 손실은 P로스는 I좌승 R이기 때문에 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전류를 삼상 4선식으로 해서 전류를 줄인다는 의미는 상당한 전력 손실 저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부하 아닌 단상부하 여러 대를 놓고 배선을 할 때는 이 단상으로 배선하는 것보다 이렇게 삼상 4선식으로 배선하는 게 훨씬 더 공사하기도 좋고
전선 소요량도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건 설계 단계에서 우리 안전관리자들이 좀 짚어줘야 될 내용이죠. 감리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증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설할 때도 이런 배전 방식을 고려해야 효과적입니다. 전력 손실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 이제 불평형 방지. 이게 배선인데 RST 각 상별로 선전류가 이렇게 고르게 10A씩 있는 경우와 이런 경우는 5A, 15A, 15A 토탈 부하 전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상 부하 전력이든 단상 부하 전력이든 같은데 이렇게 간선에 불평형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똑같이 고르게 10A씩 흐르는 경우에 전력 손실은 3I 자승하해서 300R이 되고 이렇게 불평형 전류가 흘러서 5, 10, 15일 때는 350R이 됩니다. 부하는 똑같은데 전력 손실이 밑에가 더 큽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설계 단계에서보다 나중에 운영을 할 때 단상 부하를 여기저기 꽂아서 막 쓸 때 그때 부하의 평형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 안전관리자들이 조금 신경 써주면은 이렇게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죠. 너무 일부 한선에 부하를 편중시키는 게 굉장히 전력 손실 면에서 불리한 겁니다. 이거 참 재밌는 겁니다. 현장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압의 승합이 있습니다. 이 전압의 승합은 성전솔로도 마찬가지고 154, 345, 765 이렇게 승합을 하면서 우리가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을 승합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조건은 같다고 놓고 봤을 때 배전 전압이 이렇게 승합을 하는 거는 전력 손실을 줄이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옥내 배선일 때 단상 전압 동력부하로 봐도 220이 있고 380이 있고 440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 전압 다 삼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삼상 220, 삼상 380, 삼상 440. 이 세 가지 전압 모두 현재 그 공장이나 어떤 제조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압입니다. 세 가지의 경우. 그러면은 동력부하에서 삼상 440이나 380이나 220이나 실제로 쓰고는 있는데 같은 부하 전력이 같다면 전압이 높았을 때 당연히 부하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I 자승 R에서 전력 손실이 줄어들죠. 이제 부하 용량이 같다면 이렇게 전압을 높여서 쓰는 방식이 사실 전력 손실 면에서는 아주 좋은데 이제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압이 낮을수록 좋죠.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상 220이 또 안전하죠. 이거는 변압기 차측 1단 접지를 할 수 있는 전압입니다. 누전 차단기 동작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는 220이 좋아요. 근데 전력 손실 측면에서는 380, 440이 제일 좋죠. 올라갈수록 좋은 건데, 그러니까 배전 전압이든 전동기 설계를 할 때도 삼상 유도 전동기도 전압을 높게 설계하면 당연히 부하 전류가 줄기 때문에 간선의 전력 손실이 줄어듭니다. 예를 우리가 3300이나 6600을 아직도 쓰는 공장이 있습니다. 배전 전압을 고압 모터, 고압 유도 전동기를
돌리는 공장 이런 데서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처럼 큰 부지를 갖고 있는 어떤 공장이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배전전압을 3,300, 6,600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전동기 설계도 그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각각 다 골고루 좀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보면 전압이 높을수록 높게 설계할 때 부하 전류가 적게 되죠. 그다음 역률 개선이 있습니다. 역률 개선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 케이블에서 관성 케이블에서 또는 배전선에서 역률이 1일 때 이 전선을 유효하게 아주 유효하게 100% 다 사용하고 있죠. 유효 전력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역률이 1보다 작을 때는 이 무효 전력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 전력 손실에 의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효하게 쓰이는 전력보다 무효 전력이 부분이 있어서 이 배전선에서 케이블에서 이렇게 전력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P 로스는 전력 손실 I 자승 R에서 이 I는 P상전류입니다. 이 I는 전력 손실을 유발하는 전류 I는 유효 전류가 아닙니다. P상전류예요. P상분이 여기 다 흐르는 겁니다. 전력 손실에는. 그렇기 때문에 역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 무효 전류 부분을 없앤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손실에 유효한 방법이죠. 변압기, 케이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률 요금도 또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부하 측만 아니라 간선, 변압기, 배전선, 조상, 변전소까지 모두 해당되는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은 상당히 이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다음에 6번 변압기 전원 설비의 부하 중심지에 설치. 이거는 이제 어떤 공장 부지가 있을 때 변전실을 이 공장 부지의 중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중간에. 변전실을 어떤 공장이나 대학교 이런 큰 부지의 어떤 그 설비들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이 방사상으로 이제 부하를 소비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부하 중심에서 끝에까지 이 반지름, 이 거리를 L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게 전류 I입니다. 그래서 부하 중심지가 전류가 부하 전류가 가장 높고 가장자리로 방사상으로 퍼져 나가면서 점차 줄어드는 어떤 부하의 분포를 가졌을 때 분산 손실계수를 유도를 해보면 인테그랄 I 자승 R에다가 거리 DL이 되죠. 그래서 적분을 취해보면 전력 손실은 5분의 1 I 자승 R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단 집중 부하에 대해서 5분의 1의 전력 손실밖에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하 중심지에 설치를 하면 말단 집중 부하와 비교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아주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 그 중소업체나 어떤 그런 데 보면은 항상 공장 부지가 있으면 이 끝에다가 변전실을 설치합니다. 약간의 빈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울타리 옆에 근접시켜서 여기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전원을 배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죠. 그러니까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 그런 데다가 보통 설치를 하죠.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근데 이렇게 부하 중심에 설치하면 전력 손실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참 현실적인 부분과 이렇게 겹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이제 좀 대기업들은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회생제동. 회생제동은 전동기를 우리가 부하로 사용할 때 이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거를 발전기로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동기가 그 동기 속도로든 뭐든 돌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브레이킹을 했을 때 동기 속도는 이제 줄이거나 동기 어떤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회전자가 돌아버리면 곧바로 발전 영역으로 이게 전환이 됩니다. 전동기가 발전 영역이 돼 버리니까 이게 감속 토크가 걸려서 브레이킹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발전기는 배터리를 충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전기차에서는 연비를 높이고 하이브리드 차에서도 연비 향상으로 응용이 되죠. 그 전기철도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용이 되고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죠. 권산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하는 측면에서 회생제동은 아주 유효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동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방법이죠. 에너지 절약에. 뭐 연구하기에 따라서 뭐 엄청난 뭐 기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회생제동 아주 더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 8번 인버터. 우리가 컴프레셔나 브로와 팬, 펌프라는 어떤 동력 부하 설비를 삼상 유도 전동기로 사실은 많이 채택을 해서 구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인버터로 기동 방식을 인버터로 바꾸게 되면 상당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VVVF라 그래서 베리어블 볼티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그래서 주파수와 전압을 동시에 가변을 시키는 겁니다. 전동기에 입력되는 주파수와 전압을 동시에 가동을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주파수와 전압을 똑같이 움직이게 되면 자속 파이 m이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자속을 일정하게 시켜놓고 주파수와 전압을 동시에 내리든지 동시에 올리든지 이러면 자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토크가 일정합니다. 이 회전수가 높든 낮든 토크가 일정하다는 것은 굉장히 전동기의 성능에 아주 좋은 것이죠, 이건. 그렇게 제어를 해서 회전수 제어를 하는 겁니다. 유도전등이 회전수 제어 방법의 하나인데, 당연히 기동할 때도 기동 전류가 크게 없죠. 소프트하게 천천히 스타트를 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전원 설비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기동 전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압기나 어떤 전원 설비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버터로 다 기동을 시키면. 또 상시 운전하는 컴프레셔나 브로어, 팬, 펌프 이런 부하들이 온오프 제어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분씩 돌고 30분 쉬고 30분 돌고 30분 쉬고 이런 주기 운전을 수행하는 부하들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압력 스위치든 온도 센서든 이런 거로 인해서 전동기를 기동했다가 정지했다가 기동했다가 정지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죠. 그런 부하들은 아주 유효합니다. 인버터를 설치하면 실제 에어컨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예를 들어 24시간 구동해야 되는 동력 부하 설비는 사실은 인버터로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24시간 풀가동하는 부하 설비는 그냥 그렇게 운전이 되나 아니면 인버터로 하나 60Hz로 똑같이 운전되기 때문에 절감효과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동 부하는 그거는 어쨌든 인버터로 하면 기동 저주가 적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뭐가 됐건 이 인버터로 기동 운전하는 방식은 지금 대부분 모든 가전제품이나 동력 부하 설비는 아주 지금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어떤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이 인버터입니다. 근데 이제 고주파가 발생을 하죠. 57 고주파들 인버터가 SCR에서 평활 콘덴서를 거쳐서 그 다음에 IGBT를 통해서 유도 전동기에 입력이 되죠. 아주 획기적인 운전 방식입니다. 다음 9번 LED 조명인데요. 우리가 근래 10년, 20년 전부터 LED 조명을 많이 채택해서 실제 부하 설비로 지금은 LED가 아닌 게 없습니다. 공장이 어디고 다 LED 부하로 LED 조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메탈등이나 백열등, 할로겐 등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어떤 조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전력 절감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60% 이상 60-70%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에너지 절감에 아주 유효한 방식이죠. LED 조명. 근데 이제 모든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은 뭐냐면 고주파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LED는 단상부하기 때문에 369고주파 369고주파인데 3구조파는 영상분 고주파입니다. 3구조파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런 배전선이나 케이블에 열을 발생시킵니다. 열을. 주파수가 높으면 와전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건선에 열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변압기도 그렇고 간선도 그렇고. 아니 LED에서 전기를 절감시켜 놓고 다른 전원 설비에서 또 열을 내면 그게 그거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 전원 설비에서 배선에서 나는 열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있는데 변압기나 이 케이블에서 열을 덜 발생시키려면 좀 굵은 선으로 해야 돼요. 굵은 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어떤 고주파를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변압기든 케이블이든 그렇게 해야 열이 덜 발생하고 LED를 충분히 다 활용을 해도 손실이 좀 덜 하겠죠.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선이 굵어지면 당연히 비싸집니다. 한 단계 정도 좀 설계 허용조절표에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정도 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성선에서 영상분 고주파이기 때문에 중성선에서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중성선 설계를 할 때 상선보다 오히려 더 굵게 해야 됩니다. 이게 LED 조명이 많은 데는 중성선에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오히려 상선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제가 후kum에다가 체크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고주파 저감 설계나 고주파 대비한 설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간선 케이블 유도 여유도창. 간선 케이블을
허용전류에서 표에서 나오는 것보다 좀 한 단계 업을 해서 좀 굵은 선을 사용하면 고주파에 대한 대비도 되고, 실제 저항은, 고유 저항은 그 단면적, 고유 저항은 똑같다고 봤을 때 구리로, 단면적의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낮아집니다. 전선이 굵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I 자승 R 전력 손실에 의한 저항이 감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손실이 줄어들죠. 너무 이거를 저스트하게 케이블을 허용 전류를 저스트하게 설계하면 열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걸 다시 바꿔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도 엄청 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세세하게. 이거는 뭐 전기 안전관리자들이나 전기 설계 감리하시는 분들이 그 에너지 절약 설계를 좀 많이 고려를 해서 뭐 공공 건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상당히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강제성을 띄워서까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 문제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앞으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사활을 걸고 이런 에너지 절약은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수채 에너지를 적게 쓰든지 에너지를 아예 작게 쓰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공장대로 돌려야 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에너지 절약 설계 및 유지 보수 운영을 잘 함으로써 하면은 생각보다 상당한 비율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상으로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